아까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글자 너머의 것들까지도 찾아내고 읽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많이 캐내는 것이죠. 자, 오늘 대한민국 연평균 독서량 91권이 아니라 9.1권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인간의 뇌가 독서 뇌로 전환되고, 이것은 대부분의 천재가 가지고 있는 뇌와 비슷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독서 뇌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서 뇌와는 전혀 다른 뇌를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뇌요. 그게 뭘까요? 바로 독서 뇌와 스마트폰 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독서 뇌가 아닌 전혀 다른 뇌, 스마트폰. 사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독서하는 뇌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좀 안타까운 일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좀 잠시 내려놓는 시간들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해도 독서 강국이었고 세계 최강의 문화 국가였습니다. 그 증거로 바로 세계 최고의 글자인 한글 창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한 국가의 어떤 고유의 글자가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문화 강국이었어요. 독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서 중진국도 아니고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하는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해 볼 때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한참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실시한 대한민국 독서 실태조사에서 연평균 독서량 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기 나왔는데 미국과 일본을 또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몇 권입니까? 91권이었으면 좋겠지만 가운데 뭐가 붙어요? 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9.1권인데 비해서 미국은 무려 77권이고요. 이웃나라 일본은 72권입니다. 8배, 9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9.1권 가운데 있는 점을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독서에 한번 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평균 독서량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것들을 좀 끌어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64페이지, 우리나라가 독서 후진국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들, 학계의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요거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대한민국이 1위라는 것이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유치원생들까지도 내 손에 내 스마트폰을 쥐고 있습니다. 아니요,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자동입니다. 그냥 삶의 어떤 신체 일부분인 거죠. 스마트폰 보급률 1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을 넘어선 그냥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이에요, 삶. 독서를 너무 안 하니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되고요. 반대로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진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예요. 머리를 쓰지 않는 똑똑한 바보들이라는 것이죠. 머리를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서를 하면요, 내 머리가 막 이제 팽팽팽 돌아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요, 독서 뇌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뇌, 머리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인 작업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좀 내가 생각이 머물 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배제된 상태가 바로 스마트폰 뇌, 결과적으로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까지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9페이지에 이 괴테가 했던 말들을 오늘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뇌에서 다시금 독서 뇌로 전환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경험이 많은 사람은 독서를 할 때 두 눈으로 본다. 당연하죠. 우리 눈이 두 개 있으니까 두 눈으로 보겠죠. 신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한 눈으로 책에 쓰인 글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책에 문자적으로 글을 읽는 것이죠. 눈을 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넘어선 것이 있어요. 다른 한 눈으로는 책 뒤에 숨겨진 내용을 보는 것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책 뒤에 숨겨진 내용을 보는 것이죠. 책 글자 그 너머에, 그 이면에 바탕에 깔려있는 그 진짜의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는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독서를 할 때 두 눈으로 본다. 한 눈으로 책에 쓰인 글을 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책 뒤에 숨겨진 내용을 보는 것이다. 괴테, 너무 멋진, 네, 정말 진짜 앞선 진짜 독서의 대가였습니다. 80페이지. 독서력과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정비례합니다. 잘 보세요. 독서력과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요, 정비례합니다. 독서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즉, 독서력이 높을수록 배우고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독서력이 초보 수준일 때는 배우는 것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독서 초보는 책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피상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글자만 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글자만 보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만 읽습니다. 그러나 독서 고수들은요, 독서 천재들은요, 책 속의 숨은 내용,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함께 읽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들, 다시 말해 책 속의 숨은 내용까지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에 연관되어 있다? 독서력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독서력은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까요? 40대 중반부터 공자는 주역이라는 이 한 권의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공자는 어떤 책이요? 주역이란 책이요. 무려 5년 동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위편 3절이란 고사를 탄생시키기도 했죠. 주역의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읽었다는 뜻으로 위편 3절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주역을 읽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책 속에 숨은 지혜를 더 많이 캐낸다는 것이죠. 어디요? 책 속에 있는 숨은 지혜를 더 많이 캐낸다는 것이에요. 아까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글자 너머의 것들까지도 찾아내고 읽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많이 캐내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 뇌가 있고요. 독서 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뇌로는요, 절대로 이 숨은 지혜를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뇌로는요, 글자 읽을 수는 있어요. 피상적인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이 정말로 숨어있는 지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숨어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건요, 어떤 뇌요? 바로 독서뇌입니다. 독서력의 향상을 통해서 우리 독서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연평균 독서량 9.1권, 이것도 굉장히 높은 평균의 어떤 숫자를 낸 것이 사실은 아마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떠신가요? 독서하는 분들 1년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아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의 순간들 속에서 이 수치를 많이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0권 넘어서 50권 넘어서 100권 이상씩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